안녕하세요. 지오지안이 엄마예요. 오늘도 전집 깊이 보기 11탄이 되었습니다. 처음 영상을 시작할 때는 어느 전집을 구매할까 고민하시기 전에 제가 아주 작은 도움이 되고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요즘 들어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신 것 같아서 저도 속으로 굉장히 뿌듯해하고 기쁘게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도 이만큼이고 육아템도 많은데 아무래도 애 둘을 케어하다 보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뜨문뜨문 올리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참참히 틈을 내서 열심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지식책 3종 중에서 두 번째 빅키즈 지식자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제가 접했던 지식책은 아람 지식특공대였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그 책이 조금 아쉬운 점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러다가 보니 좀 보완해줄 소전집을 찾다가 이 유명한 빅키즈 지식자람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전집이지만 굉장히 알찬 구성을 잘 가지고 있고 필수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오히려 좀 더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빅키즈 지식자람은 우선 돌잡이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한 리틀 천재의 전집입니다. 만 3세 이상부터 추천을 드리고요. 구성에 비해서 가격 또한 굉장히 합리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가는 10만 9천 원이고 리틀 천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마 10% 상시 할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98,100원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전집이니만큼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에서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중고로 구입하시는 걸 조금 지향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런 책은 뭐 많진 않은데 이 책은 워크지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본 책만 보기에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워크지에서 충분히 보완하고 다루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표시되지 않은 워크지가 포함된 중고를 구매하시던지 아니면은 새로운 전집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빅키즈 지식자람은 본책 10권, 워크지인 지식재미 10권 스티커 1종, 지식재미 놀이종이 3종, 그리고 부모 지도서 1권으로 총 25종 플러스 디지털 북까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스토리텔링으로 끌어내어서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에 연계된 10가지의 주제와 함께 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체에 해당하는 책 알쏭달쏭 내 몸입니다. 이 책은 세이펜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세이펜 대신 바나펜을 적용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세이펜도 크게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나펜을 따로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나펜을 이용해도 좋지만 디지털북을 이렇게 QR코드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솔직히 그렇게 딱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이 디지털북을 보시면 핸드폰에 QR코드를 찍어줄 거예요. 찍어주면 이렇게 어플을 깔아야 돼요. 빅키즈 지식자람 어플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 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책에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감안해 주시고 이렇게 디지털북으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 버튼을 눌러보시면 디지털북뿐만이 아니라 게임도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게임도 아주 간략하게 아이들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한 게임이 각 주제마다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노래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빅키즈송이라고 들어가 보시면 각 주제에 맞는 노래를 틀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노래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바나펜이 굳이 없으시더라도 이렇게 QR코드를 활용하여서 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키즈 지식자람은 전권이 놀이 조작북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보드북 형태로 되어 있어요. 놀이 조작북이지만 크기가 크지 않고 두께가 전부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10권이라는 점 그리고 크기가 적절하다는 점에서 책장 자리 차지가 크지 않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책을 본격적으로 펼쳐볼게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을 알기 전에 이 친구가 자신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니 집에서 뭐하고 놀까 생각하다가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담당하는 뇌에 대해서 이렇게 플랫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뇌에서는 우뇌와 좌뇌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피부 밑에는 근육이, 근육 밑에는 뼈가 있음을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짧고 굵게 정말 필요한 지식들이 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뇌가 담당하는 5가지 오감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가 그쳐서 이 친구가 뛰어놀아요. 그랬더니 숨이 차게 되고 왜 숨이 차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림책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폐와 심장,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주고 있죠. 일러스트가 굉장히 실생에 가깝게 잘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부감이 들지도 않으면서도 필요한 내용들을 잘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우가 굉장히 재밌어 했는데 소화기관이에요. 우리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간, 위, 그리고 창자, 방광까지 어떻게 대변과 소변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열어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직접 교구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 책에 해당하는 워크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지식재미 워크지는 각 권마다 한 권씩 제공이 되고 있고 총 1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재미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식재미 스티커와 이 놀이종이들도 함께 활용하여서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스티커 활동이 있어요. 우리 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책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들을 스티커 활동으로 해보고 또 놀이종이를 이용해서 직접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그 당시에 뭔가 잘못했는지 똥으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만들기 활동도 있고 그리고 오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느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육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본 책에서는 크게 다루지 못하고 상세히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함께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꼭 게임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각 책마다 소개하는 게임들이 들어있는데 그 놀이종이를 활용하여서 다양한 게임들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빅키즈 지식자람의 워크지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게 어렵지 않으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책의 내용을 학습함과 동시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간단하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더 알려준다는 점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너무 단순하지도 너무 복잡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난이도를 적절하게 잘 잡아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 4계절에 해당하는 책은 계절은 돌고 돌아입니다. 이 책 역시 놀이 조작북이에요. 이렇게 돌림판을 돌려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에 해당하는 동물들을 이 그림책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놀이 형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본 책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볼 수 있는 동물들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워크지에는 각 계절에 해당하는 과일과 식물들까지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어요. 세 번째 주제 동물이에요. 내가 최고야. 이 책도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 동물들이 경기를 펼칩니다. 빨리 달리기 경기에서는 누가 이길지 아이들이 먼저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렇게 결과를 보면서 알아볼 수 있겠죠. 느림보 경기에서는 누가 느릴까? 달팽이가 제일 느리네요. 다음에 높이뛰기 경기입니다. 높이뛰기에 맞추어서 위로 열어볼 수 있는 책의 구조예요. 그리고 혀 내밀기에서는 밑으로 내려봄으로써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책을 살펴볼 수 있겠죠. 다음 몸무게 재기 경기예요. 이런 식으로 요 틈새를 보시면은 글씨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딱하게 읽어주는 것보다는 엄마가 이렇게 요렇대 저렇대 하면서 간략하게 알려준다면 아이도 끝까지 흥미를 잃지 않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탈 것이에요. 탈 것에 해당하는 책은 부지런한 탈 것입니다. 이 책은 아람 지식특공대에서 소방차책 기억이 나실까요? 그 책처럼 이렇게 크게 펼칠 수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양한 탈 것에 대해서 간략한 특징과 함께 그 안에서 어떤 분들이 일을 하는지 그 탈 것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택시는 요금을 받고 손님이 가고 싶은 곳까지 태워다주는 자동차예요. 굉장히 알기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아람 지식특공대에서는 이 탈 것들이 각각의 권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상세하게 알 수는 있으나 이 시기 아이들에게는 솔직히 그렇게 상세한 것보다 이렇게 핵심을 알려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은
생활과 안전에서 도와줘 표지판입니다. 이 표지판도 되게 재밌어요. 이 표시가 어떤 표시인지 이야기 나눠본 후에 승강기 표시죠. 승강기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커다란 표지판은 어떤 그림일까 아이들과 함께 유추해 본 후에 열어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아볼 수 있겠죠. 신호등도 재밌어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빨간불, 초록불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가기도 하고요. 다음은 버스 정류장이에요. 버스 정류장에서 지켜야 할 약속까지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타고 문이 닫히고 출발하는 것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에서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타고 내릴 때는 어떠한지 이야기 나눠보고, 마지막에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이렇게 움직여서 올라가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이 표지판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움직여 보기도 하고 알아볼 수 있어서 즐겁게 보았던 책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주제예요. 우리나라를 노래해입니다. 이 책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태극기, 무궁화, 김치, 한글, 그리고 애국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책을 펼쳐보시면 이렇게 QR코드가 있어요. 각 주제에 맞게 QR코드가 있고 역시 찍어보시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음악을 들어볼 수 있어요. 가사도 적혀 있어서 아이와 함께 익히고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계 여러 나라예요. 국기 속으로 쏙이라는 책이고 이 책을 통해서 지호가 다양한 나라의 국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해주었던 책입니다. 이 책도 되게 재밌게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어요. 국기에서 볼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그림들이 나와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국기 속으로 진짜 쏙 들어가는 거예요. 태극기가 있는 대한민국 태극기는 어떤 의미를 하는지, 그리고 이 빨간 동그라미는 일본 국기로 쏙 들어가죠. 대한민국,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레바논, 캐나다, 아르헨티나, 터키, 이집트, 뭐였죠? 케냐, 영국, 독일까지 총 12개의 나라의 국기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게 풀어낸 형식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대표적인 국기만을 다룬 게 아니라 레바논처럼 그 국기 안의 모양이 좀 인상적이었다면,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낼 수 있다면 다뤄낸 것 같고, 덕분에 아이들이 조금 더 기억하기 쉽고 좀 더 인상 깊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산과 유통의 방방곡곡 심부름 대작전이에요. 할머니의 심부름을 떠난 동물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필요한 재료들을 각지에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가지고 온 재료를 이용하여 마지막에는 김치를 만들어 줍니다. 항아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빚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서 김치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들을 알아볼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각 지에서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뿐만이 아니라 워크지에서는 우리나라 각 지역에 대표하는 농축산물 그런 것들을 모두 다루고 있어서 그냥 한 번씩 이걸 외울 수는 없지만 한 번씩 다루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느꼈던 책입니다. 이제 2권밖에 안 남았어요. 10권이라서 굉장히 짧죠. 다음은 시계를 알려줘 책입니다. 아마 빅키즈 지식자람을 처음 살펴보셨던 분들은 이 시계책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시계책 때문에 이 전집을 드린 것도 컸는데 이 책에서는 진짜 시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바로 이 스위치를 이렇게 켜주면 내가 설정한 시간에 따라서 10시 5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알려줘요. 그래서 지호도 처음에 이거 보고 계속해서 움직여보면서 이게 몇 시 몇 분인지 알아보더라고요. 물론 그걸 통해 한 번에 습득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시계에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야기가 펼쳐져요. 장난꾸러기 모모가 시계를 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려주고 있고요. 책에서는 이렇게 정시를 알려주고 있어요. 12시에
5시엔 뭘 하고 6시엔 뭐 하고 4시, 7시엔 뭐 하는지 9시에는 잠이 들어야 된다는 이런 시간 개념을 알려주면서도 정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워크제에서는 정각뿐만이 아니라 30분 단위도 살짝 다루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조금 쉽게 시계에 대해서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책입니다. 인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화폐가 궁금해 책이에요. 이 책은 인물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화폐 역시 아주 자세하게 잘 다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처음 돈의 개념을 알려주기에 굉장히 적절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00원에 들어있던 두루미가 굴러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내 자리를 찾아 떠나는데 그 사이에 있던 동전들의 어떤 탑들이 그려져 있고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지 간략하게 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폐를 만나게 돼요. 1,000원, 대왕 큰 1,000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열어보니 세상에나 누가 내 자리에 들어오는 게야. 1,000원 속에 있던 할아버지가 소리칩니다. 이 할아버지 이황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가 있고 1,000원짜리에 그려진 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각 지폐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어서 아이가 지폐에 대해 처음 배우고 있다면 굉장히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원 역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맞아버렸죠. 혹이나 이순신 장군도 5만원권에 있는 신사임당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지막 5,000원권까지 지효도 이 책을 통해서 지폐를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빅키즈 지식자람의 10권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살펴봐도 진짜 이만큼 가성비 높고 핵심이 들어있는 지식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책뿐만이 아니라 지식재미 워크지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꼭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